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러 공급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 그들의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전 영상에서 달러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5가지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건 1, 사건 2, 사건 3, 사건 4 이 4가지보다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유동성 축소,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나머지 4가지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4가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시장은 새로운 이슈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막 대두되고 있는 연준의 유동성 축소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유동성 축소라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연준이 유동성을 축소한다라는 말은 그동안 연준에서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었는데 이러한 돈을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유동성 축소는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연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유동성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중에 공급하고 있는 유동성의 속도를 조금 줄이는 것입니다. 제가 썸네일을 조금 자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점은 양해 바랍니다. 그럼 유동성 속도 조절에 앞서 연준의 돈 풀기 과정을 딱딱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연준에서 왜 유동성 속도 조절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페드는 2019년 9월부터 시중의 돈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경제 위기가 닥치자 2020년 2월 말부터 시중의 돈을 급격하게 풀어 제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증가하고 있는 연준의 자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연준에서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돈을 뿌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연준은 시중에 돈을 어떻게 뿌릴까요? 연준은 돈을 찍어내서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매수하고 시중은행에 달러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매수하고 이에 상응하는 달러를 재무부에 제공합니다. 그럼 시중은행은 달러를 가지고 죽어가는 회사를 살려주거나 힘든 개인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재무부는 달러를 가지고 각종 경기 부양책을 펼칩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2.2조 달러 경기 부양책, 2조 달러 인프라 부양책, 이런 것들 다 연준의 달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연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SPC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재무부에서 일정 금액을 보증하고 이에 상응하는 돈을 찍어내서 SPC에게 이 돈을 제공합니다. 그럼 연준은 SPC를 통해서 우량한 회사채, 펄론 엔젤의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고 그들에게 달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펄론 엔젤은 원래는 우량한 회사채였는데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해서 정크본드 등급으로 강등된 회사채를 말합니다. 즉, 연준은 원래는 튼튼한 회사였지만 이번에 정크본드로 강등된 회사까지는 내가 사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정크본드였던 녀석들은 내가 사줄 수 없어,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크본드까지 사주면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회사 운영을 개판으로 해서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돈을 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살아나겠죠. 그런데 옆에 있는 더 비실비실한 회사도 난리입니다. 야, 왜 쟤만 살려줘? 나도 살려줘. 이렇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누군 살려주고 누군 안 살려주고. 연준은 어떠한 것을 담보로 달러를 찍어내야 되는데 지금 망해가는 회사를 담보로 돈을 찍어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연준은 왜 이렇게 시중은행, 재무부, 여러 회사에게 돈을 주는 것일까요? 어떠한 채권을 사들이고 채권 발행 주체에게 직접 돈을 준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사람들은 달러가 부족하다고 난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기자 미국 정부에서도 돈이 없다고 난리고 여러 회사들도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고 난립니다. 그럼 여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미국 국채를 팔고 이런 비실비실한 회사의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도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달러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비실비실한 회사의 회사채 금리는 뛰고 주가는 하락하고 미국 국채 금리 역시 뛰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경제 위기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구석구석 달러를 공급해주면서 미국 국채 금리를 낮춰주고 여러 회사의 회사채 금리도 낮춰주고 여러 회사의 주가 하락 또한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미국 나스닥 지수는 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2020년 4월 20일 저녁 9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가격과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어쨌든 미국 주식은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하이힐드 채권금리 스프레드 역시 7%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연준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달러를 너무 많이 공급했어. 이제 주가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채권금리도 더 이상 급등하지 않잖아. 이제 그만 달러를 조금 덜 풀어볼까? 유동성을 축소한다는 게 아니라 달러를 조금 덜 풀어볼까입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 공급의 속도 조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페드 따라 정크본드 사자 투기 등급 회사채에 한 주 만에 13조 원 유입.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연준에서는 우량 등급 회사채와 펄룬 엔젤 회사채는 매입해 주겠다고 했지만 정크본드 회사채는 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크본드를 미리미리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크본드를 살까요? 우량한 회사채에 비해 정크본드는 금리가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크본드의 단점은 이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되면 여러분이 투자한 돈은 다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연준에서는 펄룬 엔젤 회사채까지는 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라? 우량 등급 회사채도 사고 펄룬 엔젤 회사채도 사네? 그럼 조만간 시장이 더 어려워지면은 정크본드 회사채까지 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사람들은 미리미리 수익률이 높은 정크본드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매우 괘씸할 거라 봅니다. 마치 이건 작년 말과 비슷합니다. 연준에서 레포 시장을 통해서 시중에 자금을 꾸준히 공급하자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필요한데 돈을 쓰지도 않고 계속해서 주식만 샀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갔고 결국 고점에서 버블이 터진 것이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지난주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일주일 동안 1,500억 달러, 하루에 300억 달러 매수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국채를 750억 달러, 하루에 150억 달러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동성을 축소하진 않겠지만 기존의 유동성 공급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말입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연준의 유동성 공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연준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동성 공급 속도를 줄여왔습니다. 연준의 자산 차트를 보겠습니다. 연준의 자산 증가 속도를 보시면 기울기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울기가 한 10 정도 돼 보이는데 한 8 정도로 줄어 있죠. 일주일이 더 지나면 이 기울기는 4 정도로 줄을 거라 봅니다. 물론 이 기울기는 상대적인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계속해서 간을 보겠죠. 유동성 공급을 계속해서 줄여보다가 시장에서 발작이 일어나는지 체크할 겁니다. 이번에 기울기를 4로 줄였는데 채권 금리가 급등하지 않고 주가 역시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연준은 다음에는 기울기를 2로 줄이겠죠. 그러다가 1로 줄이고 0.5로 줄이고 0.25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거라 봅니다. 그런데 연준의 유동성 속도 조절이 무슨 문제를 불러올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불러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첫 번째는 유가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 차례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미국 셰일가스 기업이 위험해지면서 이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시장 역시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는 상승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3월달 한 달 내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달러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딱 발표하면서 유가 하락은 더 이상 달러 상승을 유발하진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유가 너네 하락해봤자 어차피 미국 셰일가스 회사채에는 큰 위험을 미치지 못해. 연준에서 어차피 달러를 무제한으로 공급해주잖아. 직접 셰일가스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펄룬 엔젤 우량 회사채 등급을 매입하게 되면은 여러 기관 투자자들은 셰일가스 기업의 회사채도 매입해주면서 이게 곧 달러 상승으로 유발하진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가 계속되는 한 유가 하락이 달러 상승을 유발할 순 없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지금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조금씩 줄이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유가 하락이 달러 상승으로 언젠가는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 이미 그런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미국 10년 만기 채권 금리입니다. 지금 연준에서 미국 국채를 꾸준히 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국채 매입 속도 조절에 나서게 되면은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미국 정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조금 불리할 수 있겠죠.
그만큼 돈을 많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 또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또한 시장을 한번 흔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3월달 미국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 회사채 매입을 발표했던 것은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연준에서 유동성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안정화됐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 또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유동성을 함부로 축소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조금씩 유동성을 줄여가면서 간을 보는 거겠죠. 혹시나 유동성 속도 조절로 인해서 급격한 증시 하락이 나오면 연준에서는 바로 쫄아서 추가적인 유동성을 바로 공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적당한 연준의 유동성 공급 속도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